상품이 팔리면 판매된 상품의 재고를 자동으로 저희가 차감시켜 드리기 때문에 이 사용자분들은 마감 시간이나 오픈할 때 재고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몇 개의 재고를 갖고 있는지 손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을 사면 제일 먼저 까는 게 그런 메신저 서비스인 것처럼 저희 서비스도 외식업체를 이제 운영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필수 아이템 같은 서비스로 만들고 싶다라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요. 식자재 자동 재고 관리 솔루션 미리를 제공하고 있는 니즈의 박상우라고 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나봐요. 외부 일정이 있을 때는 차를 타고 오고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창업허브에서 입주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서울창업허브 건물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저희가 9시부터 11시까지 출근하는 거라서 그냥 자율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 출근하셨을 겁니다, 아마. 다들 저보다 빨리 오셔갖고.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이 니즈인데 재고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 서비스 말고도 그냥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 사명을 니즈로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조카 때문에 이 서비스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둘째 조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 친구가 이제 다니고 있을 때 보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그 유통기한이 안 지켜져서 뭐 햄버거병이라든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피버팅이라는 걸 거쳐서 외식업체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카분이랑 사이가 가까운가요? 뭐 2주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놀러와서 놀자고는 하는데 놀러와서 뭐 태블릿 PC 가지고 놀고 있어서 저는 가깝다 생각하는데 그 조카분은 안 가깝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 관리가 어째서 중요한지. 유통기한 관리부터 저희는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기존의 외식업체분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지는 식자재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있던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품을 또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상품이 판매가 됐을 때 그 판매된 상품의 재고를 자동으로 차감을 시켜드립니다. 미리 서비스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리 서비스 로그인 화면이고요. 관리 서비스 대시보드. 이제 알아서 판매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트래킹해서 재고도 자동적으로 차감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량들이 판매가 될 때마다 자동으로 차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소비기한이 임박한 거, 혹은 이미 지난 거, 지금 이 부분들은 이미 다 소진이 된 부분들이고요. 수량이 연계여서 이 안전재고 리스트를 보고 이제 발주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자동 차감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상품이 팔리면 판매된 상품의 재고를 자동으로 저희가 차감시켜 드리기 때문에 이 사용자분들은 마감 시간이나 오픈할 때 재고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몇 개의 재고를 갖고 있는지 손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주 내용도 저희가 몇 개를 발주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따로 뭐 발주표를 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표시하실 필요 없이 그것만 보고도 간편하게 발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고가 없거나 만료가 된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이 해당 시스템에는 자동 발주 기능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 외식업 소상공인 분들이 사용하는 그 서비스다 보니까 발주 기능은 현재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발주를 이제 프랜차이즈 기능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발주 기능이 들어가 있고 발주사와 연결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발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재고 관리 시스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올해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좀 시장에 선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세 곳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 지금 저희 개발은 다 완료돼서 테스트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곳은 작년에 이제 유료 전원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 친한 친구가 보내줬더라고요. 그냥 다음에는 사옥으로 가라고. 여기서 100억 못 벌면 계속 여기 계시는 건가요? 근데 어차피 2년 계약이라서 2년 안에는 나가야 됩니다. 니즈의 업력이 얼마 되나요? 저희가 이제 만유로 3년이 좀 넘었고요.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채용 플랫폼 통해서 함께 하시게 되신 분들도 있고 지인 소개나 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뭐 CTO님도 사실 처음에 연락은 그 채용 플랫폼 통해서 제가 드렸었고 다른 회사에 잘 다니고 계시다가 저는 구직 중이신 걸로 착각을 해갖고 오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흔쾌히 면접을 보겠다고 하셔서 면접을 보러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셨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건물 전체가 이제 그 사용 못하는 그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분이 이미 연차까지 쓰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상태였어서 저는 사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다른 날 면접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전화를 하셔서 오늘 어떻게든 면접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들어가서 카페에서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동 창업으로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21년도에 초기 투자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다른 대표 공동 대표가 투자 받는 데에서 좀 의견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아쉽게도 그분은 그만하게 되셨고 그때 이제 단독 대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시작할 때는 55대 45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지분을 합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대표의 지분을 제가 이제 액면가 그대로 해서 사왔었습니다. 혼자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세세한 거를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처 다 케어를 못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가치보다 높아졌나요? 그때는 저희가 액면가가 1,000원이었고 지금은 57,000원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약 57배 정도 더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즈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투자를 받으려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 채용 때문에라도 투자 유치를 현재도 저번 주부터 해서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뭐 일단 개발자 포지션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 서비스를 이제 홍보하고 마케팅할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뭐 디자이너 분들도 더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팀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 별관에 입주한 입주사 이제 임직원분들이 쉬시는 휴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울 창업허브 자체가 되게 좀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11시 반부터 이제 식사 시간인데 그때부터 많이들 이쪽에 오시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뭐 식사도 하시고 쉬실 때 그냥 이쪽에 와서 쉬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B2B 개념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초기 서비스 했던 거는 이제 냉장고 관리 서비스를 먼저 출시를 했었고요. 서비스명은 유통기한 언제지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B2C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약한 부분이었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저 데이터를 보니까 외식업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식업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런 재고 관리 시스템이 좀 약하다라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됐고요. 당연히 매출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B2C 고객들보다 더 열심히 필요로 하는 타겟은 B2B라고 생각을 해서 B2B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냉장고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근처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자취방에 갔다가 그 유통기한이 지나갖고 자꾸 버려지는 식자재들을 보고 뭐 이런 거를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에 냉장고 관리 서비스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를 다 운영하고 있으면은 힘들지 않아요? 유통기한 언제지 서비스는 현재는 그렇게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CS 부분적인 부분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CS도 뭔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기능보다 어떤 기능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리소스가 들지 않아서 부담은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미리라는 서비스에 전사적으로 다 이쪽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두 개를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서비스로 수익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감사하게도 한 개 그 프랜차이즈에서는 다 15개 지점을 다 유료 전환까지 해주셨고, 현재는 다른 그 프랜차이즈와 저희 서비스 도입하고 테스트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왔고요.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또 한 번 이쪽에서도 유료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목표로는 올해 10억에서 21억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갭 차이가 좀 있는 이유는 저희가 그 프랜차이즈 버전하고 프랜차이즈 아닌 일반 소상공인 버전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조금 이런 갭 차이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관리계 카카오톡이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카카오톡에 나오기 전인 2010년, 2009년 이때는 문자 할게 혹은 전화할게 이러면서 사람들이 헤어질 때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헤어질 때 나중에 카톡 할게 이런 형식으로 헤어지는 추세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는 너무 잘 만든 서비스고 좋은 서비스다 보니 핸드폰을 사면 제일 먼저 까는 게 그런 메신저 서비스인 것처럼, 저희 서비스도 외식업체를 이제 운영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필수 아이템 같은 서비스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회사의 성장 범위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바라보는 지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목표는 크게 잡고 향후에는 전 세계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까지, 회사로까지 만들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님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그 분당구 소상공인 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현재 맡고 있고요.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 정부 지원 사업도 그렇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개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냈을 때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회가 그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필요한 지원 사업이나 제도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우리나라에 있는 약 76만 곳 이상의 외식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다 제공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소상공인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직접 느낄 수가 있고, 저희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피드백도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구성원 분들이 이제 대부분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문서 작업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직접 방문해서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그 외식업체에서 유통기한하고 재고관리를 문제없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식품위생에 대한 걱정은 아예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현재 목표이고 저희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 소상공인이 왜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힘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이 소상공인분들을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가이드를 해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 서비스 아니더라도 사실 제품을 구매하는데 너무 질이 안 좋은 게 들어오는데 이런 걸 또 어디서 다른 업체를 바꿔야 되는지 그런 소개받을 때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냥 발품 팔아갖고 가락시장에서 떼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도 공동체를 형성을 해갖고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매칭도 시켜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페이지나 아니면 기능 같은 것들을 바꿔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누가 됐던 따로 인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한 UI UX를 만들려고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동 차감 기술만큼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미리 서비스가 모든 그 외식업 소상공인들에게 다 제공을 해지기까지 저희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될 때까지 열심히 소상공인 활동도 하고 저희 서비스도 개발을 해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 자체가 초기를 기록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년 후
혹은 2년 후, 뭐 5년 후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이 모습하고 다르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했던 얘기들을 잊지 않고 꼭 실천을 해서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사실 뭐 최고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사실 까먹고 지내오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아직은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Just be